2019년 11월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춘천의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고 저는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답니다. 15년차 구조대원인 제게는 평범한 하루가 될 것 같았죠. 사고 발생, 북한강로 127번 지점 차량 전복. 무전이 울렸을 때 이미 퇴근 시간이었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현장으로 향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답니다. 도착한 현장에서 전복된 승용차를 발견했고 차량 앞쪽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한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전날 뉴스에서 보았던 그 차였거든요. 박서진 브리더의 차예요. 진도에서 올라오던 중이었다고 해요. 동료의 말에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답니다. 박서진은 진돗개 보존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셨어요. 전날 뉴스에서는 그분이 20년 만에 완벽한 혈통의 진돗개 새끼들을 번식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었죠. 운전석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브리더는 의식이 없으셨어요. 심장마비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 같았죠.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그때였어요. 뒷좌석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작은 이동장 안에 웅크린 채 떨고 있는 새끼 진돗개가 보였어요. 흰색 털에 까만 눈을 가진 백구였죠. 브리더가 그토록 공들여 태어나게 한 마지막 혈통이었답니다. 이제 어쩌지? 동료들은 유기동물 보호소로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죠. 그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거든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도 진돗개 특유의 당당함과 용기가 느껴지는 눈빛이었어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제 선원의 동료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구조견으로 독일 셰퍼드를 선호하는 제가 왜 진돗개를 키우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했죠. 우리나라 개가 뭐가 안 되나요? 게다가 이건 그냥 진돗개가 아니라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3달 된 진돗개 한 마리를 제 집으로 데려왔답니다. 춘천 교외의 조용한 전원주택,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한 제게는 과분할 만큼 큰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태풍이다. 제가 이름을 부르자 새끼 진돗개가 고개를 돌렸어요. 마치 자신의 이름을 이해한 듯한 반응이었죠. 태풍이란 이름에는 제 야망을 담았답니다. 구조견 세계를 휩쓸 태풍이 되리라는 꿈, 우리나라계의 우수성을 증명해낼 태풍이 되리라는 바람이었죠. 첫날 밤 태풍이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안절부절 못했어요. 저는 밤새 태풍이의 곁을 지켰고 서서히 태풍이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진돗개 특유의 영리함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저를 자신의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듯했죠.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태풍이를 바라보았어요. 어느새 긴장을 풀고 잠든 태풍이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죠. 이제부터가 시작이구나. 태풍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구조견으로서의 교육, 훈련, 그리고 인정받기까지의 길고 긴 여정.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지만 저는 확신했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걸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춘천의 늦가을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사무실에서의 일이었어요. 추운 겨울 아침 제가 제안서를 내밀자 박민철 팀장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죠. 진돗개를 구조견으로 훈련시키겠다고요? 팀장님께서 제안서를 내려놓으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구조대원이신 분께서도 이런 제안은 처음이라는 표정이셨죠. 네, 태풍이가 보여준 잠재력이 정말 대단해요. 우리나라 지형에 더 적합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2달간 태풍이와 지내며 느낀 확신이었거든요. 진돗개의 우수한 지능, 강인한 체력, 그리고 뛰어난 후각까지. 여기에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 더해졌으니 완벽한 구조견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죠. 하지만 전례가 없잖아. 게다가 진돗개는 독립성이 강해서 명령 수행이. 그건 오해예요, 팀장님. 저는 서둘러 태블릿을 꺼냈어요. 화면 속에는 6개월 된 태풍이가 완벽한 집중력으로 제 지시를 따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진돗개는 주인의 신뢰만 얻으면 그 어떤 견종보다 충실하게 따른답니다. 문제는 훈련 방식이에요. 지난 2달간의 기록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어요. 기존의 서구식 훈련이 아닌 진돗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보세요. 진돗개는 강압적인 훈련에는 반발하지만 실내를 바탕으로 한 교감식 훈련에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태풍이가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고 숨겨진 물건을 찾아내고 제 작은 손짓 하나에도 즉각 반응하는 모습들이었죠. 특히 산악 지형에서는 다른 어떤 견종보다 뛰어나요. 설악산 같은 험준한 지형에서는 독일 셰퍼드나 레브라도 리트리버를 훨씬 뛰어넘을 거예요. 팀장님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회의적인 시선이 점차 관심으로 바뀌어가는 게 느껴졌죠. 1년만 시간을 주세요. 공식 훈련 겸 선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가 책임지고 그만두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진심이 전해진 걸까요? 좋아, 기회를 주지. 팀장님의 승인이 떨어졌지만 조건이 따라붙었죠. 단 3가지야. 첫째, 1년 안에 공식 인증을 받아야 해. 둘째, 이 프로젝트는 내 개인 시간을 활용해야 하고. 셋째, 실패하면 더 이상의 이해 제기는 없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와 태풍이의 진짜 도전이 시작됐어요. 매일 새벽 4시 우리 집 마당은 작은 훈련장으로 변했죠. 태풍아, 준비됐니? 제 부름에 태풍이가 늠름하게 앉아 명령을 기다렸어요. 이제 8개월이 된 녀석은 날이 갈수록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기본적인 복종 훈련은 이미 완벽했어요. 이제는 실전에 가까운 훈련이 필요했죠. 퇴근 후마다 태풍이를 데리고 설악산으로 향했답니다. 산악 구조 훈련은 정말 혹독했어요. 깊은 계곡, 가파른 암벽, 울창한 숲. 하지만 태풍이는 그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도전적인 과제일수록 더 흥미를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태풍이의 판단력이었답니다. 한 번은 훈련 중에 제가 일부러 위험한 절벽 경로를 지시했는데 태풍이가 잠시 멈춰 서서 저를 바라보더니 더 안전한 우회로를 찾아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돗개의 진짜 능력이구나. 감탄이 절로 나왔죠.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구조견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었으니까요. 가을이 되자 태풍이의 실력은 눈에 띄게 성장했어요. 사람의 채취를 찾아내는 능력은 기존 구조견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고 특히 산악 지형에서의 수색 능력은 독보적이었죠.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공식 인증 시험까지 2달밖에 남지 않았죠. 저와 태풍이는 마지막 당금질에 들어갔답니다. 폭설이 내리는 설악산에서도 훈련은 계속됐어요. 영하 20도의 혹한에도 태풍이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죠. 오히려 더 강해졌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거야, 태풍아. 태풍이의 목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우리의 도전은 이제 막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니까요. 2020년 8월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강타했어요. 강원도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설악산에서는 산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었죠. 외국인 여성 관광객 실종 신고입니다. 사라 윌슨 35세 미국 시카고 출신. 상황실에 첫 보고가 들어온 건 오후 2시였어요. 사라는 소셜미디어용 풍경사진을 찍기 위해 비를 무릅쓰고 설악산을 찾았다가 실종된 것 같았죠. 마지막 목격 지점은 울산바위 인근이었답니다. 모든 가용 인력 투입하라. 날이 어두워지면 수색은 더 어려워진다. 박 팀장님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저와 태풍이도 즉시 현장으로 향했죠. 공식 인증을 받은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태풍이의 첫 실전 임무였거든요. 차 안에서 태풍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긴장되니? 하지만 태풍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한 모습이었죠.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가볍게 꼬리를 흔들었답니다. 현장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어요.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시야를 가렸고 바람은 산의 지형을 타고 돌풍으로 변해 수색을 방해했죠. 이미 여러 팀이 수색에 나섰지만 성과는 없었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이 새로 발견됐어요. 오후 12시 30분 계곡 근처라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지만 그것도 충분하진 않았어요. 설악산의 계곡은 너무나 많았거든요. 태풍아, 준비됐지? 사라의 물건이 담긴 비닐백을 태풍이의 코앞에 가져갔어요. 태풍이는 냄새를 맡더니 곧바로 수색 태세를 갖췄죠. 수색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폭우로 인해 흙이 쓸려 내려와 냄새를 추적하기가 어려웠고 게다가 산사태의 위험도 계속됐거든요. 오후 5시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상황실에서는 야간 수색의 위험성을 고려해 철수를 검토하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태풍이가 갑자기 낮은 소리를 냈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내는 소리였죠. 하지만 태풍이가 가리키는 방향은 수색 범위를 벗어난 곳이었어요. 현재 위치에서 북동쪽으로 2km 이상 떨어진 구역이었죠. 거긴 수색구역이 아니에요. 동료 대원이 만류했지만 저는 태풍이를 믿기로 했어요. 지금까지 태풍이가 보여준 판단력을 믿었거든요. 가보겠습니다. 태풍이가 절대 헛짓을 하지 않아요. 무전으로 현재 위치를 보고한 후 태풍이를 따라 나섰답니다. 빗속을 뚫고 1시간을 더 이동했어요. 태풍이는 한 번도 망설임 없이 앞장섰죠. 주변을 살펴보니 깊은 계곡 사이 평소라면 절대 사람이 갈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태풍이가 바위 틈을 가리켰어요. 후레쉬를 비추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바위 틈에 웅크린 채 의식을 잃은 사라가 있었답니다. 구조대 김도현입니다. 의식이 있으십니까? 사라는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저체온 증상을 보였지만 다행히 심각한 외상은 없어 보였죠. 이게가 나를 찾은 거예요? 사라의 첫 마디였어요. 태풍이는 마치 대답하듯 조용히 그녀 곁에 앉았답니다. 후속 구조팀이 도착하고 사라는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의료진의 진단 결과 조금만 늦었어도 저체온증으로 위험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태풍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 보고에 박 팀장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진돗개의 후각이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네. 폭우 속에서도 2km 떨어진 곳에 인기척을 감지하다니.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한국의 진돗개, 미국인 관광객 극적 구조라는 헤드라인이 떴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태풍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 곁을 지켰어요. 특별한 훈련법이라도 있나요? 한 기자가 물었죠. 특별한 건 없어요. 다만 진돗개의 본능을 믿고 존중했을 뿐이죠. 우리 선조들이 5000년간 지켜온 이 혈통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답니다. 며칠 후 사라가 태어나면서 구조대를 찾아왔어요. 그녀는 태풍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도록 쓰다듬었죠.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런 놀라운 개가 있다는 걸 전 세계에 알려야겠어요. 사라는 CNN의 환경 전문 리포터였어요. 그녀의 이 한마디는 태풍의 운명을 바꾸게 될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답니다. 2021년 초봄 설악산에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밀렵 시도가 포착된 거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비상이 걸렸답니다. 최근 3개월간 설치한 트랩만 해도 10개가 넘는다고 해요. 공단 관계자의 보고는 정말 심각했어요. 불법 덕과 트랩은 반달가슴곰뿐만 아니라 등산객들에게도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광활한 산악 지형에서 밀렵꾼들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죠. 김도현 대원님, 태풍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국립공원 측의 요청에 저는 깊이 고민했어요. 사람을 찾는 것과 밀렵꾼의 흔적을 찾는 건 전혀 다른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태풍이에게는 특별한 면이 있었답니다. 시도해보겠습니다. 태풍이가 영역수호 본능이 강한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작전은 은밀하게 시작됐어요. 저와 태풍이는 매일 새벽 설악산 깊숙한 곳을 수색했죠. 불법 트랩이 발견될 때마다 태풍이는 그 주변의 흔적을 꼼꼼히 기록했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는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트랩들이 설치된 위치가 무작위가 아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산속 깊은 곳에 은신처를 만들어 놓고 그 주변을 요새화하는 것 같았죠. 태풍아, 이쪽인가 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풍이가 앞장섰어요. 진돗개 특유의 영역 인식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태풍이는 마치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를 찾아내듯 밀렵꾼들의 흔적을 추적했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설악산 깊숙한 계곡 안쪽 아무도 모르게 지어진 불법 건물이 있었거든요. 건물 주변에는 덕과 트랩들이 그물처럼 설치되어 있었답니다. 본부 여기는 도현입니다. 위치 좌표 보내드릴게요. 그런데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무전을 보내는 순간 태풍이가 갑자기 거친 소리를 내며 저를 끌어당긴 거예요. 쾅! 총성이 울렸어요. 제가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간 총알이 나무를 맞았죠. 밀렵꾼들이 이미 우리의 존재를 알아챈 것이었답니다. 여기서 나가면 너희들도 살아남지 못할 거다.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소 3명, 우리는 이미 포위된 상태였죠. 하지만 태풍이는 달랐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측했다는 듯이 즉시 행동에 들어갔답니다. 진돗개 특유의 민첩성과 지형 파악 능력을 활용해 밀렵꾼들의 시선을 교란시켰죠. 밀렵꾼들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태풍이는 마치 여러 마리가 있는 것처럼 재빠르게 이동하며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거든요. 이 틈을 타 저는 은신처를 찾아 몸을 숨겼답니다. 아, 밀렵꾼 한 명이 비명을 질렀어요. 태풍이가 그의 다리를 물어 제압한 거죠. 나머지 두 명이 당황한 사이 저는 재빠르게 움직여 한 명을 더 제압했답니다. 움직이지 마. 마지막 한 명이 저를 향해 총을 겨누었어요. 하지만 그의 뒤에서 태풍이가 이미 준비를 마친 후였죠. 순식간에 그의 팔을 물어 총을 떨어뜨렸답니다. 지원 병력이 도착했을 때 3명의 밀렵꾼은 이미 완벽하게 제압된 후였어요. 그들의 은신처에서는 수많은 불법 포획 도구와 함께 이미 포획한 야생동물의 증거들이 발견됐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진돗개가 이렇게까지.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특히 태풍이가 보여준 전술적 움직임은 그들을 놀라게 했죠. 단순한 공격이 아닌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을 한 거였으니까요. 이 사건은 전국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한국의 진돗개 멸종위기종을 지키다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을 뒤덮었죠. 특히 CNN의 사라 윌슨은 즉시 특별 취재에 나섰답니다. 그녀는 이미 태풍이에게 구조된 경험이 있었기에 이 이야기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거든요. 태풍이는 단순한 구조견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연과 생태계를 지키는 수호자이기도 하죠. 제 인터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된 거였죠. 그날 밤 태풍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걱정되지 않았답니다. 태풍이라면 우리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스위스 알프스의 새벽 공기는 정말 차가웠어요. 해발 2000m의 고지대에서 열리는 국제구조견 대회를 앞두고 저는 태풍이의 목을 쓰다듬으며 긴장을 달래고 있었답니다. 아시아에서 온 참가자는 처음이군요. 대회 운영위원장인 한스 뮬러가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의구심이 묻어 있었죠. 23년의 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참가하는 진돗개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특히 진돗개는 들어보긴 했지만 구조견으로서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태풍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돗개 특유의 당당함이 묻어나는 모습이었죠. 옆에서 취재하던 사라가 미소를 지었답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위원장님, 이 개가 얼마나 특별한지. 대회는 3일간 진행됐어요. 첫날은 기본 복종도와 민첩성 평가였죠. 알프스의 가파른 지형을 오르내리며 지시에 따르는 능력을 테스트했답니다. impressive. 심사위원의 감탄이 터져나왔어요. 태풍이는 마치 알프스가 설악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거든요. 특히 좁은 바위 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유연성은 다른 견종들과는 확연히 달랐답니다. 둘째 날은 수색 능력 평가였어요. 폭설 속에서 조난자를 찾아내는 미션이었죠. 대형견들이 유리할 거라는 예상을 뒤엎고 태풍이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답니다. 태풍이는 단순히 냄새를 쫓는 게 아니었거든요. 바람의 방향, 지형의 특성, 그리고 조난자에 가능한 동선까지 모두 고려하는 듯 했답니다. 이게 바로 진돗개의 진정한 가치예요. 제가 설명했죠. 우리 선조들은 진돗개를 단순한 개가 아닌 가족이자 동반자로 여겼어요. 그들은 진돗개의 지능과 판단력을 믿고 존중했답니다. 마지막 날 종합평가가 시작됐어요. 밤샘 수색과 구조 시나리오였죠. 강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12시간 동안 3명의 조난자를 찾아야 했답니다. 도연 씨, 괜찮을까요? 사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태풍이의 체구는 다른 참가견들의 절반 정도였으니까요. 12시간의 강행군은 분명 부담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태풍이는 달랐어요. 그 아이는 마치 산신령처럼 알프스의 밤을 누볐답니다. 첫 번째 조난자를 찾은 건 출발 2시간 만이었고 두 번째는 5시간째였죠. 마지막 한 명이 남았어요. 태풍이가 갑자기 속도를 늦췄어요. 저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죠. 태풍이가 체력을 안배하고 있다는 걸요. 새벽 3시 마지막 조난자를 발견하는 순간이었답니다. 태풍이가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어요. 게다가 3명의 조난자를 모두 정확하게 찾아냈죠. 다른 참가견들은 아직도 수색을 진행 중이었답니다. 이건 믿을 수 없군요. 윌러 위원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의 의구심은 이미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죠. 시상식장에서 태풍이와 제가 단상에 섰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번 대회 최우 수상은 한국의 진돗개 태풍에게 돌아갑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또한 운영위원회는 특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진돗개를 국제공인 구조견 품종으로 인정하고 태풍이의 훈련 방식을 새로운 표준 모델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의 카메라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진돗개가 마침내 그 진가를 인정받은 거였답니다. 시상식 후 뮬러 위원장이 다가왔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유럽 구조견 훈련센터에서 진돗개 특별 과정을 개설하고 싶은데 저는 태풍이를 바라봤어요. 태풍이의 눈빛은 여전히 초심 그대로였죠. 세계의 찬사 속에서도 그 아이는 여전히 자신의 사명에만 충실한 듯 했답니다. 좋은 제안이에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2024년 1월 시카고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센터에서 평소처럼 교육생들을 지도하고 있을 때였죠. 태풍이는 저희의 결혼식 준비에도 열심이었답니다. 12살이 된 나이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반짝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 될 것 같았죠. 새로운 교육생들과 함께 훈련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긴급 상황입니다. 남부 지역 초등학교에서 화재 발생. 상황실에 경보가 울렸어요. 한파로 인한 전기 과부하로 학교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했죠. 더 큰 문제는 지하 도서관에 있던 아이들이 고립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지하 구조물이 붕괴 위험이 있어 일반 소방대원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현장 책임자의 보고를 듣자마자 훈련된 진돗개들을 소집했어요.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어요.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무너진 계단 때문에 지하 도서관으로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했죠. 그때 태풍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환기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좁은 통로를 발견한 거죠. 젊은 진돗개들이 주저하는 사이 태풍이가 먼저 통로로 들어갔답니다. 태풍아, 제 외침이 허공을 울렸어요. 10분, 20분. 시간이 갈수록 모두의 긴장감이 고조됐죠. 마침내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에요. 아이들이 여기 있어요. 태풍이가 찾아낸 새로운 통로를 따라 구조대가 진입했고 도서관 안쪽 비상구 근처에서 아이들 6명을 발견했어요. 태풍이가 자신의 몸을 이용해 연기를 막아주고 있었죠. 마지막 아이까지 무사히 구조됐어요.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 태풍이는 또 다른 비상 통로를 통해 빠져나왔죠. 12년의 경험이 만든 완벽한 판단이었답니다. 태풍이를 꼭 안았어요. 연기를 많이 마신 탓에 잠시 치료가 필요했지만 태풍이는 여전히 꼿꼿이 서서 구조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봄이 찾아오고 저와 사라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가장 당당한 모습은 단연 태풍이었죠. 반지 화동으로 완벽한 임무 수행을 보여줬답니다. 구조된 아이들은 매주 한 번씩 센터를 찾아와요. 태풍이에게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죠. 그들은 태풍이를 도서관 수호천사라고 부른답니다. 결혼식 한 달 후 사라가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어요. 우리의 첫 아이였죠. 태풍이는 이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DNA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그의 새끼들이 여러 나라의 구조대에서 활약하고 있고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태풍의 아이들로 불린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태풍이가 첫 번째 친구가 되어줄 거예요. 사라의 말에 태풍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12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맑고 깊었답니다. 봄바람이 부는 센터의 뒤뜰에서 태풍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모든 것이 우연이었지만 또 모든 것이 운명이었죠. 한국의 진돗개가 세계의 영웅이 되고 한 마리의 개가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하나로 이어진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태풍이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답니다. 오늘도 센터에는 전 세계에서 온 구조견들이 훈련을 받고 있고 그 중에는 여러 마리의 진돗개도 있어요. 태풍이가 열어준 새로운 길이죠. 태풍이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센터의 훈련장을 한 바퀴 돌아요. 비록 이제는 직접 구조 현장에 나가지 않지만 영혼과 정신은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예요. 하늘에서는 눈부신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태풍이의 하얀 털이 반짝였죠.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오늘은 시카고의 김도연 씨와 사라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진돗개 태풍이를 통해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사랑의 의미를 전해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